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두뇌 트레이닝 강의 드리고 있는 노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차 시 뇌 건강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뇌와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두뇌 트레이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네, 아주 슬프신가요? 기쁘신가요? 아니면 신나시나요? 재밌으신가요? 종잡을 수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뇌를 아주 많이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마음에 의해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관찰을 하고 있어요. 뇌에 대해서 관찰하는 뇌파라든지 뇌 영상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마음을 먹었을 때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중에서 정말 신기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플라시보 효과를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약을 먹었다고 느끼면서 약효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뇌피질이 활동 상태가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한 게 진통제를 맞는다고 스스로 믿었을 때 그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뇌에 분비시켜 갖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그것은 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진짜 효과 있는 약이다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즉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뇌가 실제로 그런 변화를, 그런 약을 먹고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주 중대한 얘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뇌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테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운동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더 내면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뇌가 바뀐다는 사실이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상상을 했을 때 뇌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본 연구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그룹의 피험자들이 일주간 2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시키면 실제로 피아노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하면은 당연히 뇌피질에, 그러니까 손가락 동작에 관여하는 운동피질 영역이 확대되겠죠. 그 훈련을 하면 저희가 1차 시 때 배웠던 뇌 가소성에 의해서 변화하게 돼 있는데, 너무나 신기했던 거는 실제로 피아노 연주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상상만 한 그룹 또한 뇌피질이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같이 변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상으로 피아노 연주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물리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험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이것을 또 실제로 적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영역에서도 적용을 하죠. 역도 선수 중에서 지금은 차관을 하고 계시는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합 전에 자기가 성공적으로 역기를 드는 그러한 상상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수영 선수 펠프스도 그런 상상 훈련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금메달을 어마어마하게 따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그렇게 이 상상으로 훈련하는 것은 뇌피질을 변화시키고 뇌의 퍼포먼스를 변화시킨다. 즉 마음의 힘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주제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뇌 건강 영역까지도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또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그 생체 내부 외부 환경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생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몸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뒤에 맹수가 있다 혹은 독사가 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순간 다양한 그 신체의 활동들을 도망가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종합적인 작용이 필요하겠죠. 근육은 근육대로 강해지고 또 이때 위기 상황에 소화가 너무 잘 돼서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화를 또 순간적으로 좀 멈춰주고 또 동공은 커져서 더 많은 시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의 작용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작용을 해서 무사히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독사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못 들어오는 곳에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긴장했던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모든 몸의 상태들이 다시 평소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육은 좀 더 이완이 되고 또 호흡은 저절로 깊어지고 몸 안에 여러 가지 소화 대사 작용들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안정적으로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작용들이 이 기량작용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긴장했다가 이완됐다가 하는 작용들이 시소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스트레스 작용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량작용, 그러니까 긴장할 땐 긴장하고 그 작용이 끝나면 길어야 한 3분에서 5분이거든요. 그 긴장이 끝나면은 이완 상태로 가서 몸이 원상태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긴장 모드로 가고 있으면은 자율신경계의 회복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겠죠. 마치 고무줄로 비유하면은 이 고무줄을 끊임없이 당기기만 하고 이것을 놓지 않고 당긴 상태 유지하고 있을 때 이 회복력이 아무래도 처음보단 줄어들어 갖고 원래 요만큼 수축돼야 될 게 요만큼 정도밖에 수축이 안 될 수 있겠죠. 그 말은 이제 몸의 어떤 회복력 자체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만성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그 신체의 대사작용을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 적응하는 힘을 약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음의 힘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 스트레스 작용은 대뇌 변형계 부위, 뇌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의 작용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편도체의 작용인데요. 이 편도체의 작용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과열되면 그것을 이제 조절하는 활동이 일어나기도 전에 몸 전체에 그런 스트레스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막 경보를 울려가지고 몸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을 통제하는 뇌회로 또한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전두엽에서부터 대상회로 이어지는 그러한 뇌 부위의 신경회로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면 감정을 내가 필요할 때 조절할 수 있는 힘 또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또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좀 더 주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이제 좋은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겠죠. 뇌의 상태를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전전두엽에서 이 편도체의 작용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 힘을 이제 키워가야 될 텐데요. 이것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뇌 트레이닝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트레이닝 방법으로 첫 번째는 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눈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호와 가장 직결되는 그 신경은 눈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누적된다고 하면 눈이 뻑뻑하고 또 눈동자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동작을 함으로 해서 이제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좀 편안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활동은 안구 운동입니다. 눈의 운동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브레인 트레이닝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무한대 그리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무한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눈 주변에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들을 자극하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같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면 이 편도체의 과활성화된 부위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인지기능 향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이나 주의력,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에서 그것을 증대시키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무한대 그리기 안구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상당히 간단합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쪽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에 손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동자로. 이 상태에서 목은 움직이지 않고 손끝만 무한대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네, 이때 눈동자는 그 손끝을 따라갑니다. 네, 손끝을 따라가면 이 무한대를 그리면서 이 눈동자가 위로 움직였다가 아래로 움직였다가 다시 왼쪽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네, 이런 움직임을 한 10번 정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영상에서는 제가 3번 정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하나, 자, 무한대 그리기를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둘, 네, 셋, 좋습니다. 바로 돌아오시고. 네, 잘 되시나요? 약간 어지러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눈동자를 평소에 이렇게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오른손을 들었는데요. 왼손을 그 다음에 들고 또 같은 요령으로 해보겠습니다. 무한대로 돌려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같은 요령으로 돌리면 됩니다. 네, 이때 조금 더 눈에 자극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들었을 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면 또 동시에 반시계 방향으로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왼손을 들었을 때도 시계 방향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무한대 그리기를 하면 그걸 통해서 눈을 골고루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서 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눈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편도체의 과활성도를 좀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 방법은 뇌파 진동 명상입니다. 이 명상법은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도리도리 하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주는 명상인데요. 이 명상은 우리가 보통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명상을 생각하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적 명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척추의 움직임, 그리고 목의 경추의 움직임, 뇌 전체의 특히 뇌척수액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만히 있을 때 명상에 집중하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명상법은 요령은 천천히 고개를 도리도리 하듯이 좌우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는데 눈을 뜨고 하면은 좀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눈을 감고 처음에는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십니다. 네, 이렇게 움직임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움직임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실 건데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목에서부터 어깨로, 가슴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진동을 천천히 멈춰 주시면서 잠시 호흡을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손끝에 느껴지는 진동의 여운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의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이어서 바로 이미지 명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상상의 힘은 대단히 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아주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그 시공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앞에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화면이 보이고요. 그 화면에 아주 행복했던 그 순간의 느낌들, 감정들, 또 함께 있는 사람들 선명하고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온몸으로 그때의 그 감정을 체감합니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여러분의 몸은 또한 젊어지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뇌가 반응한다는 사실,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 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지금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주 편안하고 즐거우시죠? 이러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뇌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명상하시고 예전에 즐거웠던 경험을 상상하시는 것은 잠시의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뇌가 움직인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뇌와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두뇌 트레이닝 방법, 안구 운동과 뇌파 진동 명상, 이미지 명상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뇌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